남과 북의 고위급 회담 엿새 만에 실무 접촉을 갖고 평창 올림픽에 북한 예술단을 파견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매체들이 실무 접촉을 하루 앞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문제 삼아 맹비난을 했습니다. 속셈이 궁금합니다. 이 시간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지난 9일 고위급 회담을 했고요. 오늘 15일이니까 엿새 만에 이제 실무 접촉, 그러니까 북한과의 접촉이 있습니다. 오늘은 평화의 집이 아니라 통일각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예술단 파견 문제입니다. 자, 예술단 파견 문제가 먼저 될지는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그렇죠. 다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현안들이 먼저 논의를 될 줄 알았는데 예술단이 먼저 놓은 상황입니다. 예술단 파견 문제 관련해서 양측에 무슨 정말 긴급하게 이견이나 좀 조율 과정에 문제가 있을 사항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정말 일사천리로 북한이 우리 측이 제의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이 고위급 접촉이 있었단 말이죠. 또 이 공동보도문까지 나왔고.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평창올림픽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실무 접촉을 하자 그랬더니 수정 제의를 해왔어요. 예술단 문제부터 논의하자.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원래 본론은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오는 게 우선 논의가 돼야 되고 그게 우선인데 웬 예술단인가. 이거 혹시 좀 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를테면 우리 내부에서 그런 우려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결국은 이 평창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을 선수들 보내는 것을 빌미로 해서 뭔가 자기들의 체제를 선전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덮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우려가 있는 차에 예술단 문제부터 먼저 논의하는 건 바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끔 만들었는데 뭐 그렇게 늘 의심의 눈초리만 볼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방금 보도해 주셨듯이 예술단 문제를 오늘 논의하지만 수요일 날 바로 또 이제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이 회담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보다는 이제 예술단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북측 예술단이 어떤 예술단이 와서 어떤 내용으로 공연을 할 것인가 이게 우리로서는 가장 부담스러운 측면일 것 같아요. 실제 모란봉 악단의 단장인 현성월이 북측 대표로 포함이 됐는데 모란봉 악단 그럼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이 김정은과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특히 최근에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아주 정말 입을 모아서 찬양했던 그런 예술단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가 없는데 아마 우리 대표단, 우리 정부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 공연을 하는 남북 이 북한의 예술단인 만큼 아마 그런 걸 고려한 합의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제 12일 날 평창 올림픽 관련 회담을 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북한이 예술단 회담을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수정 제안을 한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17일 날 이번엔 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하자 이렇게 좀 제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방금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15일 날 지금 하게 됐고 예술단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17일 날 올림픽 관련해서 회담이 열리는데 뭐 순서가 뒤바뀌었거나 이런 거 전혀 저희들이 개의치 않아도 되는 상황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일단 모든 회담의 순서는 좀 뒤바뀌어도 결과만 좋으면 좋겠지만 지금 결과가 좋을지 아닐지는 한참 땀을 흘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문 장군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우려되는 게 이제 예술단 회담을 먼저 제안했고 지금 4명이 대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현송월 모란봉악단 단장이 포함되어 있고 그 뒤에 또 누가 한 명이 더 있냐면 안종호 또 무대 감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 무대 감독은 대표단에 포함 안 됐다가 유나목의 작곡가를 지휘자를 넣었었죠. 뭐 공연은 주로 지휘자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갑자기 바뀌었다는 자체가 조금 우리가 좀 의심쩍은 데가 있지 않는가. 즉 무대 감독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무대 그 배경 화면 이 배경 화면 하면 또 북한이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주로 모란봉악단에서 많이 사용했는데 뭐 미사일이 올라가는 거라든가 또 김정은 위원장이 뭐 백두산에 올라서 이렇게 포스를 발휘한다든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2년 전에도 베이징 갔다가 이제 보따리를 싸들고 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왜 그 안종호 무대 감독이 뭐 계급은 군복 입은 모습을 보니까 현송월하고 계급은 똑같은 대좌도라는 말입니다. 예. 이 사람이 왜 거기에 포함이 됐는지 혹시 그 북한으로서는 뭔가 그 무대 배경 화면을 가지고 또 대한민국 와서 조금 한번 뭔가 자신들의 의도를 실현해 보려고 한 것은 아닌가 예. 이런 데로부터 오늘 회담 결과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술단 공연 장소, 일정 그리고 무대 조건 등이 논의되고 있다. 지금 통일각에서 들려온 얘기는 그 정도입니다. 그 센터장님, 그 이번 접촉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나선 인사들이 있는데 방금 우리 잠깐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그대로 예술단 단원, 그러니까 단장 역할을 하면서 내려올까요? 거기 물론 현송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구성에 대해서? 네, 지금 이제 보면 북측 수석 대표죠. 권 국장이죠. 권 뭡니까? 권혁봉 아닙니까? 예, 권혁봉. 권혁봉 국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2년에 북한의 그 은하수 관현악단인가요? 그 관현악단이 우리 파리에 있는 우리 그 지휘자 정명훈 씨의 지휘자가 예, 지휘하는 그 악단과 합동 공연을 했던 그때 당시에 북한 대표단을 이끌고 갔던 인솔했던 그 인원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오늘 이렇게 회담 대표단을 꾸려서 북측이 내려보낸 걸 보면 예. 앞으로 실지 이 예술단이 내려올 때 그 구성될 멤버들 그런 멤버들을 염두에 두고 구성했을 가능성이 전 많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현송월도 그렇고 오늘 무대 감독 함께 예. 따라온 무대 감독도 그렇고 모두 모란봉 악단과 관련된 인물이다라고 우리 내부에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모란봉 악단이 올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모란봉 악단은 사실은 관현 악단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북한판 걸그룹 그래가지고 주로 우리 기타라든지 뭐 이제 이 새로운 말하자면 관현 악단이라기보다는 단촐하게 꾸며진 예. 그런 악단인데 이 악단이 만약에 온다면 우리로서는 글쎄 뭐 모란봉 악단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란봉 악단이 한 번도 우리 대한민국 땅을 밟은 적이 없었고 그래서 관심들은 있겠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모란봉 악단의 그 성격 자체가 김정은이 주로 김정은을 찬양하는 노래를 주로 공연을 해왔기 때문에 과연 그 악단이 와서 이번에 중요한 것은 예술단이 온다고 하는 것은 평창 올림픽을 경축하고 빛내기 위한 목적인데 그것과 관련 없는 그런 공연이 된다면 우리 상당히 왜곡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자, 모란봉 악단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그 모란봉 악단을 김정은이 이렇게 사실상 만들었습니까? 이름도 지어줬다고 그래요. 구성 자체를 김정은이 한 겁니까? 그 이전에는 이제 김일성 시대 또 김정일 시대에도 대표적인 어떤 그런 예술단이랄지 관현악단이 있었죠. 뭐 국립교향악단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뭐 만수대 예술단, 뭐 왕재산 경음악단, 보천보 전자악단. 현송월도 저 보천보 전자악단에서 이제 준마천여로 명성을 얻은 여성 아니겠습니까? 모란봉 악단은 2012년 7월에 이제 창설이 됐고 그걸 창설하는 걸 주도한 것은 사실 장성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택은 잘 만들어 놓고 그만 그 희생양이 돼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이후 처음에 공연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시청자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키마우스라든지 뭐 약간 그 개방형 쪽인 노래와 무용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뭔가 변화를 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장성택을 초용한 다음부터 저 예술단이 이제 뭔가 정치적인 색채를 띤수로 개인 숭배 쪽으로 이제 확 그 바꿔버리더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란봉 악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북한 내에서는 상당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예술단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 모란봉 악단만 가지고 공연 오긴 어려울 거고 거기에 무슨 외국 순회 공연 경험이 많은 총봉악단이라고 또 클래식을 하는 외국 노래도 많이 부르는 그런 총봉악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또 무슨 그 공원 합창단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니까 군복 입고 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뭔가 양복을 바꿔 입고 현송월이 저 대주하지만 오늘 회담에 나올 때는 사복을 하고 나오듯이 옷들을 갈아입고 아마 조합형 예술단으로 올 것이다. 원래는 다 군인이죠, 저기. 그러니까 모란봉 악단도 군인이고 근데 모란봉 악단은 이게 소속은
또 노동당 선전 선동부이기 때문에 예. 오리지널 군인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군복을 입어왔고 예. 공군합창단은 그건 원래 인민무력성 소속이니까 그건 알겠습니다. 군인이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자, 현성월이 아무래도 주목받으면 저희들이 좀 다른 부분 이야기가 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명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과연 현성월이 어떤 인물인지 저희들이 기자 리포트를 보고 좀 계속 이야기를 나눠볼까 할까요? 자, 이준삼 기자가 현성월이 어떤 인물인지 조명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2000년대 북한의 최고 유행가로 꼽혔던 준마처녀. 아니 글쎄 날 보고 준맛한 처녀래요. 이 곡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현송월은 이후 최고의 실력과 외모를 자랑하는 모란봉악단의 초대 단장까지 맡으며 김정은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인이 됐습니다. 한때 중병설과 처형설이 돌기도 했지만 2014년 봄 전국 예술인 대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며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온스님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위하여 예술 창작 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겠습니다. 2년 전 모란봉악단이 베이징 국가대공원 공연을 진두지휘했을 정도로 김정은의 신뢰가 두텁습니다. 북한은 당시 모란봉악단을 보내 꽁꽁 얼어붙었던 북중 관계를 개선하려 했지만 공연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돌연 무산됐습니다. 모란봉악단의 평창 파견 가능성은 한껏 높아졌습니다. 모란봉악단은 북한 내에서 그야말로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10인조 여성 밴드입니다. 2012년 첫 시범 공연에서 하일과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미국 영화 로키 주제곡과 팝송을 연주하며 외신들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만약 현송월이 모란봉악단을 이끌고 남한에 온다면 첫 해외 공연이 됩니다. 평창뿐 아니라 서울 공연 추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준삼입니다. 예, 모란봉악단의 단장으로 알려진 현성월, 이 관현악단 단장이라는 직함으로 오늘은 이제 실무접촉 회담에 나왔는데, 글쎄요, 저기 방금 보신 것은 북한 조선중앙TV랄지 그런 화면들이었는데, 이 저희 쪽 그 영상에 화면이 잡힌 것 사실상 오늘 처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전하고 외모에서도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물론 이제 군복을 입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좀 달라 보입니다만. 네, 이제 현성월은 그 준마천으로 명성을 날려는 이제 두 번째 화면부터 보이는 그 무대에서 노래하는 치마족을 입은 노래는 그건 이제 준마천여지만 역시 그때 2013년 3월 8일 소위 국제분여절에 평양에서 공연이 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거기 나왔습니다. 이설주랑 나왔는데 예. 그때 그 산부인과에 가야 되는 일주일만 있으면 산부인과에 가야 된다면서 현성월을 거기 불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소위 그 연문설 그것이 북한에도 도니까 예. 자 보라 그 현성월이 김정은 위원장 이설주랑 나온 데서 나와서 내가 이제 일주일 있으면 산부인과에 가는데 내가 노래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사회자가 그래도 둘이 부르는 게 목소리가 더 좋을 거다. 그래서 노래를 시켰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 승승장구하면서 아까 2015년 그 예술인 대회 때는 자기나 예술계를 대표 연설도 했지만 주석단을 앉혔는데 노동당 비서인 그 당시 사회교육 비서인 최태복이 옆에 바로 앉힌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북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야, 저 여자가 30대 중반에 대자를 달고 노동당 비서 옆에 주석단에 앉는 걸 보고는 잘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그부터 지금 승승장구해서 지난해 10월 7일에는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문화예술 분야 북한의 그쪽에서는 사실상 실세인 셈인 그렇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 여러 가지 이제 논의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저희들이 이제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예술단이 과연 방금 언급도 하셨지만은 와서 어떤 공연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 체제 선전을 만약 한다면 저희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고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하고도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억제하고 지금 회담 과정에서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북한도 그런 건 염두에 둘 거예요. 만약에 자기들이 와서 체제 선전용 그런 김정은을 찬양하는 그런 형태의 노래를 했을 경우 그것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인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인가라는 부분도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 2016년이죠. 그때 당시에 이 15년 말 2016년 그 어간에 북경에 가서 이
악단이 공연을 취소하고 돌아온 그 근본 원인도 아마 그 공연의 내용을 가지고 중국 측이 바꿔라라고 다시 말하면 김정은을 찬양하는 내용은 안 된다. 그게 결국은 돌아온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협상에서도 구체적으로 공연 내용들, 다시 말하면 어떤 예술단이 오느냐에 따라서 공연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번에 그 북측 대표단의 그 직함들을 보면 관현악단의 단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함으로 나왔다고 하는 점은 결국 관현악단을 보낼 가능성. 그렇게 되면 또 우리 관현악단과의 어떤 합동 공연 그런 것들도 고려해 볼 수 있고 그 관현악단이 오면서 그 중에 하나의 레파토리로서 모란봉악단이 와서 하되 제가 볼 때는 초기에 모란봉 악단이 2012년 이제 출범하면서 초기에 보면 외모라든지 연주한 그 곡목이라든지 굉장히 파격적이고 그래서 김정은이 굉장히 대외 개방적이고 뭔가 민주화된 그런 개방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했는데 아마 이번에도 북한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그런 공연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님, 제가 알기로 김정일 예전에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인들 굉장히 대접을 잘해줬잖아요. 특히 영화 분야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인민배우인가요? 그런 칭호를 알지. 그쪽에서 예술단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굉장히 대우가 좋나요? 오늘 보니까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인민배우 김광숙이 사망을 했는데 김정은이 직접 조화를 보냈다고 해요. 이 김광숙이가 어떤 인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북한 측에서 그러니까 문화예술 인사에 대한 어떤 대접 이런 게 굉장히 좋은지 그 부분 좀 여쭙고 싶어요. 그것은 이제 김정일이가 74년 그때부터 이제 조직 지도부 장악하고 사실노동당을 움직일 때부터 파격적으로 무슨 5대 혁명가가 꽃파는 처녀 피바다 밀리마 이야기라 이걸 만들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일 손참으로 둔 게 영화. 그다음엔 가극 예술단 이래서 사이즈도 많이 키우고 대우도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김광수이가 지금 나이도 저게 한 50도 채 안 됐을 텐데 그렇게 50 간 넘은 것 같아요. 간 넘었으니까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북한의 그 탁구 영웅 박용순이나 또 이분이는 지금 아직 살아 있지만 이게 일찍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만큼 그게 혹독하고 경쟁력이 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 이제 아버지 때 사람이니까 아마 화환을 보내고 조화를 보내고 그런 문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정은 들어와서도 장성택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예술단을 이렇게 축소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김정은 들어와서는 모란봉 악단처럼 소규모 종예화된 다운 사이징된 그 예술단을 주로 내세우기 때문에 그 면에서도 많이 줄었고 또 영화도 하도 못 만들으니까 북한 사람들이 북한 영화를 우습게 보니까 김정은이가 야 영화 다 촬영해서 문 닫아 차라리 드라마나 만들어. 그래서 요즘은 드라마는 조금 나오지 영화도 별로. 왜냐면 그 자동차 동원하고 돈을 들여야 영화가 나오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예술 분야도 상당히 좀 쇠락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오늘 예술단 관련 실무접촉 회의가 있고요. 17일 날 이제 평창 올림픽 관련 회담이 진행이 됩니다.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이번엔 열리게 되죠. 아마 그쪽도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인사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 남북 공동 입장 부분이랄지 단일팀 구성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이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단일팀 구성 관련해서 아이스하키 팀, 특히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단일팀 구성될 확률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과연 되는 게 맞나 이게 지금까지 훈련했던 우리 여자 선수들한테 이게 불리기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측 대표단을 참가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유인책을 강구하고 사실 북한의 동계체육이라고 하는 것이 하계체육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그래봐야 피겨 페어 하나만 이제 예선에 통과했을 뿐이고 나머지는 이렇다 할 게 없기 때문에 아마도 북측 대표단이 온다 해도 너무 규모가 적단 말이죠. 아마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의 정서, 특히 평창올림픽만을 바라보고 수년 동안 피땀 흘리면서 준비했던 우리 선수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면 예를 들어서 공동 선수단이 구성이 되면 우리 선수가 일부 빠져야 되는 그런 결과가 가져온다면 그거는 오히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희생양이 생기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수들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예. 그리고 뭐 피겨 페어라든지 다른 종목에서의 이 공동 팀은 없다라고 예. 이제 선을 긋긴 그었는데 예.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북측 대표단이 이번 평창올림픽에 참가를 함으로써 역시 이제 남과 북의 화해 분위기, 이 평화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이 고취시키는 예. 그렇게 해서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하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만 동시에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개최국인데 공동 입장함으로써 개최국의 국기마저도 볼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올림픽 사상 개최국의 국기를 볼 수 없었던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지금 도정환 알려져 문체부 있는데. 장관은 한방도기를 들고 입장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글쎄 것 같습니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정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부합이 될지 그런 부분들도 아마 염두에 두고 이 협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 아마 실무 접촉 17일 이제 실무회담을 한다면 평창올림픽 문제를 우선 논의할 것이고 예. 그다음에 지난번 9일에 합의했던 공동보도문 내용 중에 군사당국 회담 문제라든지 여타 문제들도 아마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평창 올림픽 관련 회담이 끝나야지만 이게 군사 회담이 이루어지겠죠. 그러겠죠. 예. 예. 그러나 이제 일단 차석 대표들 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예, 예. 실무회담이지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9일날 합의한 공동보도문의 이행과 관련된 거기에는 평창 문제도 들어있고 또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문제들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자, 예술단은 오는 거 맞습니다. 자, 그리고 고위급 대표단도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 대표단을 누가 이끌지 여러 사람들이 거명이 되는데 그중에 한 명이 최룡이 아니겠습니까? 마침 네. 최룡에 관련해서 오늘 저기 일본 언론에서 최력의 노동당 부위원장하고 권력 2 자리를 다퉜던 황병서 전 큰 정치국장이 네. 사실 뭐 숙청된 줄 알았죠. 이번에 뭐 보니까 그런데 네. 그 평양에서 그냥 사상교육 받고 있다. 이게 조만간 끝나면 다시 복권돼서 어느 일정 자리를 오를 수도 있다. 이런 뭐 보도가 나왔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보도에 대해서? 예, 조직 지도부가 이제 총정치국을 고멸하고 있다. 고멸이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아마 예. 지금 고멸이라는 자체가 완전히 그냥 그걸 쑥대밭으로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날아가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2014년 10월 5일 날 이제 그 북한의 빅3가 인천공항으로 이제 내려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아시안 경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황병서가 뭐 다시 부활해서 내려온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황병서가 부활할 만한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고 저는 거의 최용해가 오지 않겠는가. 예. 왜냐하면 미국에 이제 펜시 부통령이 오니까 그렇죠. 북한으로서도 뭔가 이번 우리 평창을 발판으로 해서 북미회담에 물꼬를 트면 자기네도 좀 국제사회로 나갈 수 있는 탈출구가 생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용해가 오든지 예. 그에 황병서가 온다든지 뭐 김영철 통전부장도 또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은 역시 대남통이고 하나의 공작 간부인데 예. 그런 사람이 어떻게 평화의 재전에 또 얼굴을 나타낼 수 있겠는가. 예, 이렇게 예. 볼 때는 최용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2인자로서 미국의 예. 부통령과 한번 뭔가 대화의 물꼬를 트여서 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질문은 두 분께 동시에 들어볼게요. 어제 이제 북한 매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가지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실무 접촉을 앞두고 분위기를 좀 좋게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뭐 이런 비난은 저도 여러 번 봤지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강한 어조의 비난을 한다. 의도는 어디 있다 보세요? 무슨 이게 뭐 기싸움 할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요?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겁니다. 예. 이제 그 예표가 지난 9일 회담 마지막 끝날 무렵에 나타났죠.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한 우리 측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북측 리선관 단장이 끝나기 직전에 굉장히 유감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도 비핵화 문제는 꺼내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제 던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문제를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이제 북한이 비방한 그 내용의 출발을 보면 이 김정은의 아주 통큰 결단과 배려에 의해서 시작된 남북 화해의 물꼬가 이 남북 탕북자의 그 발언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게 됐다라는 그런 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김정은의 배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마치 트럼프 대통령의 공으로 된 것 같이 이렇게 되는 건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예. 더군다나 비핵화 문제 이런 것들은 아예 꺼내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핵화 관련 제재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 정상회담도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될 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핵화를 염두에 두는 말씀이란 예.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건 안 되겠다. 예. 앞으로 회담도 열고 평창올림픽에 대표를 보내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분명히 얘기를 해서 예. 이를테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 좀 재갈도 물리고 이게 좀 결례가 되는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말을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예. 우리 언론도 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앞으로 회담이 열리더라도 그런 예, 얘기는 예. 아예 할 수 없도록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핏. 오히려 김정은은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 여러 가지 본인은 정작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남측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가지고 이렇게 트집을 잡는다. 글쎄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예. 이제 뭐 그런 이유로 아마 말씀하신 이유로 잡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다른 단체나 기관이 아닌 이제 조선중앙 텔레비전의 그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냈으니까 뭐 상당히 톤은 낮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뭐 그 내용에 보면 뭐 버스나 열차가 아직 평양에 있다. 그다음에 또 무슨 이번 뭐 동계올림픽 종목에 무슨 핵 항공모함이 출전하는 건 없지 않느냐. 예. 이래서 이제 칼빈 스노가 다가오는 걸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칼빈 스노가 오든 말든 올림픽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나라 간의 분쟁과 갈등이 있어도 칼빈 스노가 가까이 왔으면 더 그걸 안정하게 처리할 수 있지. 그게 칼빈 스노가 어디다 뭐 비행기를 날려보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잠깐 북한이 뭔가 그걸 통해서 뭔가 대화의 레버리지를 좀 더 높이고 기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예. 뭐 어쨌든 북한이 앞으로도 또 이제 대화 기간 중에도 평창에 올 때까지도 아마 그런 가끔은 그런 트집을 잡아서 자신들의 어떤 위치를 좀 확보하려는 이런 노력들은 반복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지난 9일날 고위급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이제 공동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잖아요, 보도문에. 예. 그 이유가 보니까 북한 쪽에서 그 탈북 저정어본들 12명에 대해서 송환 요구를 좀 한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좀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자, 계속 이런 주장을 한다면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계속해서 어렵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 북한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회담을 공개하자. 그 이성건이가 딱 한 번 음포를 놓은 것도 아마 이제 그런 아젠다들을 뭔가 딱 꺼내놓고 우리는 평화뿐만 아니라 인도주의도 같이 실천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트집 잡은 것 같은데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자유를 선택한 사람들을 돌려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뭐 하나의 그것은 작은 견해지만은 이번 예. 평창 기간에 북한이 많은 선수단이나 기자단이나 왔을 때 이 문제 바로 이제 그 회담 첫 회담에서 북한이 트집 잡았던 이 여종업원들의 어떤 송환 문제를 가지고 북한이 어떤 액션을 할지 우리가 거기 잘 대비를 해야지 북한이 또 그걸 가지고 회담에서부터 꺼내는 거 보면 이번 올림픽 기간에도 그걸 트집 잡을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예, 그렇군요. 아마도 그것 때문에 이성건이가 공개하자고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어쨌든 그 집단 탈북 문제는 김정은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분히 명백히 건 남측에서 납치한 것이다라고 만들어야 김정은의 입장이 이제 그렇죠. 이 보고가 되는 거란 예. 말이죠.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그걸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 문제 이걸 그렇게 원한다면 결국 그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는 거 북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내려놓는 조건으로 다른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예. 그런 의도가 다분히 전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도 잘 알고 있겠죠.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